자, 아직도 뭐 돈치치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뛰지 않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에 대한 뭐 그런 충격의 여파가 또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인물이 이제 니코 해리슨이라는 이 단장입니다. 니코 해리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뭐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물에 대한 좀 탐구가 있어야 이 트레이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트레이드의 마지막 시리즈로 니코 해리슨 인물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니코 해리슨 NBA 판에 정말 미친 도파민을 선사해줬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팬덤의 뭐 공공의 적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니코 해리슨이 언론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좀 뻔뻔한 태도, 그리고 돈치치에 대한 뭐 끝까지 찾아볼 수 없는 예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맞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또 자신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다만 니코 해리슨의 이 트레이드가 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와 또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뚜렷한 성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댈러스 공공의 적 1호로 등극을 했습니다. 물론 이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또 반색하는 그런 이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댈러스의 뭐 지역 팬덤의 이런 이 민심은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1972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농구선수 출신이긴 했습니다. 1996년 드래프트로서 드래프트는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살짝 뛰다가 이제 곧바로 경영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니코 해리슨이 이름을 날렸던 그런 이 직장은 나이키였고요. 어제 컨텐츠도 말씀드렸듯이 나이키에서 마케팅 총책임자로서 본인의 주가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큐반 구단주가 바로 이 니코 해리슨을 직접 데려왔어요. 마크 큐반 구단주가 지분을 팔기 전에. 그런데 결국 본인이 데려왔던 이 단장이 마크 큐반 구단주가 덕 노비츠키 이후에 가장 아꼈던 그 인물을 트레이드하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커리의 언더아머행 1등 공신이 니코 해리슨의 말씀을 드렸었죠. 이름도 잘못 표기하고, 그리고 또 PPT, 케빈 듀란트에게 썼던 그 PPT를 커리 재계약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한 게 걸리면서 결국에는 스테픈 커리가 빡치고 나이키와 이별하고 언더아머로 떠나게 됐습니다. 니코 해리슨과 로아 펠린카는 1월 7일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댈러스에 위치했던 한 호텔 내 커피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딜이 굉장히 빠르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펠린카 단장의 유능함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뒤쪽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니코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진남인 것 같아요. 내가 다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극단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라펠린카 단장에게 트레이드 테이블 협상 과정에서 압도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니코 해리슨은 굉장히 권력에 굶주렸다, 이런 평가를 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치치 주변인들을 죄다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카 돈치치 입장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런 한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니코 해리슨이 루카 돈치치의 주변인들을 그렇게 제거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죠. 이것도 또 정리를 맨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코 해리슨이 뭐 AD만 원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나이키 시절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리고 니코 해리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반대 생각이나 혹시 반대 의견을 내는 인물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축출해왔다고 해요. 이거 뭐 완전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AD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순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돈치치의 인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AD는 조금 더 다루기 쉬운 유형의 선수입니다. 본인의 뭐 고집이나 그 다음에 가치관을 뭐 계속해서 꺾지 않는 유형도 아니고, 또 사람 자체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니코 해리슨이 이렇게 좀 쥐고 주무르기에 더 편한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니코 해리슨이 나이키 시절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AD의 성향이 해리슨을 또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오직 AD만 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니코 해리슨은 돈치치의 과체중을 뭐 극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치치가 뭐 개인 트레이닝 팀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102kg에서 122kg으로 늘었으니,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뭐 고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아예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돈치치의 컨디셔닝 트러블 타임라인을 보시면 일단 돈치치가 처음에 NBA 왔을 때 루키 시즌 때 노비츠키와 함께 뛰었을 때는 꽃미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진짜 뭐 턱도 완전히 그냥 칼턱이었고요. 그냥 얼굴 자체, 쉐입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돈치치가 2020년 들어서 내 컨디션은 최고가 아니다라고 또 인정을 했었고요. 2021년에 본인의 몸 관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버릭스는 23-24 시즌 전에 돈치치에게 체중 감량을 요청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돈치치가 완전히 이제 아저씨 몸이 돼가거든요. 그리고 2024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이후에 이제 맥주 탈취 사건이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려고 하니까 댈러스의 구단 프런트가 그 맥주를 빼앗아가고 돈치치의 표정은 아니 서부 컨퍼런스 우승했는데 이것도 못 마셔. 진짜 야박하게 구네. 정말 재밌는 영상이 딱 잡혔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같은 해 하지만 다음 시즌 크리스마스 미네소타전에서 종아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레이커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댈러스 구단에서 루카 돈치치가 사실은 체중 감량 혹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시즌 도중에 빠졌던 경기를 다른 부상인 것처럼 이렇게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돈치치의 체중 문제는 계속된 댈러스의 골칫거리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가 출석률이 85%가 넘고 그 다음에 더블팀, 트리플팀 당하는 와중에도 플레이오프에서 40분씩 뛰었던 건 사실이지만 돈치치의 컨디셔닝, 그 다음에 몸무게 관리 자체가 낙제점이었던 거는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니코 해리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통제하기 힘든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돈치치는 르브론의 곁으로 갔고 그리고 댈러스는 그 과정에서 앤서니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1라운드 픽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건 레이커스에게 정말 미래를 선물한 산타클로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NBA 임원들이 돈치치를 품은 레이커스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이 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포스트 르브론 시대를 준비할 수도 있고 당장 또 우승에 녹화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정말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시즌 도중에 찾아온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게 레이커스에게 복덩이로 딱 찾아왔으니 다른 팀들 입장에선 배알 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대부분은 호구딜을 했다는 게 중론이고요. 또 그 대상이 레이커스이자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또 이 빅마켓의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정말 니코 해리스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산타클로스나 다름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인데 자, 본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니코 GM 전화를 계속 지금 받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빅 23은 이제 르브론 제임스겠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전화는 받았는데 지금 니코 GM이 니코 단장이 전화한 거는 전부 다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메시지 전부 다 지금 다 거부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의 저 77 플러스 23이 100이잖아요. 공교롭게도 100입니다. 100. 그래서 저는 저 100 콤비가 레이커스에게 정말 큰 수확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소소하지만 빅맨을 데려올 수 있는 무브를 하나 가져간다면 저는 지금 당장 분노에 차 있는 돈치치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니코 해리슨의 돈치치 제거 1대1인데요. 첫 번째, 주변 사람부터 없애자. 돈치치의 주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치치는 아예 트레이드에 T자도 생각 안 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해리슨이 돈치치의 주변인들을 서서히 없애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돈치치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자 돈치치가 의지했었던 선수 건강 및 퍼포먼스 디렉터 케이시 스미스를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루카 돈치치에게 상실감을 줬죠. 왜냐하면 이 케이시 스미스에게 상당히 많은 걸 의존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케이시 스미스는 제일런 브런슨도 댈러스에 있었잖아요. 제일런 브런슨의 추천을 받고 뉴욕 닉스로부터 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24 시즌 이후에 체력 코치인 제레미 홀스풀 그리고 치료사인 케이시 스페글러를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돈치치가 드래프트 되기 전부터 댈러스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크 큐반 시대에 있던 인물들인데 색깔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돈치치와 친했던 사람들을 잘라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굉장히 유명한 돈치치의 측근이죠. 이고르 코코스코프, 그 다음에 마르코 밀리시치와도
이별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니코 해리슨 단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리슨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높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내치는데 능한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섭죠. 내가 원래 본진을 건들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주변부터 하나씩 없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치치도 가만히 있질 않죠. 일단 돈치치는 2022-23 시즌 이후에 전액 자비로 개인 트레이닝 팀을 고용합니다.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체력 코치였던 안제 마책,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물리치료사 출신인 하비에르 바리오 칼보, 그리고 영양사 루시아 알멘드로스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치치는 1년 전쯤에 이런 얘기를 하죠. 구단 내부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농구에만 집중하기가 힘들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돈치치에게 무슨 일이 있나? 농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건가? 뭐 이런 루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니코 해리슨이 돈치치의 주변인들을 전부 다 해고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치치는 심정적으로 힘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루카 돈치치가 개인 트레이닝 팀을 고용해서 본인이 그 그룹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또 사실 돈치치 같은 슈퍼스타라면 그런 부분을 용인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니코 해리슨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꾸린 이 트레이닝 팀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 돈치치의 몸무게는 15kg, 20kg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렇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좀 고깝지 않게 볼 수도 있었겠죠. 아니, 저렇게 해서 지가 지 돈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해도 몸무게가 관리가 안 되면 대체 그러면 저 사람들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치치 주변인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니코 해리슨 입장에서는 마크 큐반 구단주의 색깔을 좀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딱 마크 큐반 구단주의 마지막 역작이자 그 중심에 서 있는 루카 돈치치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리고 돈치치는 해리슨 단장이 본인의 주변인들을 제거하니까 또 따로 트레이닝 파트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서로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그냥 대놓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코 해리슨은 본진 제거해야겠다. 이제 루카 돈치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돈치치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또 돈치치 에이전트의 그런 또 언론 플레이 능력, 그리고 팬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결국 딜을 완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과 인연이 있었고 굉장히 다루기 쉬운 유형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했었고, 그리고 이제 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 보도에 따르면 루카 돈치치가 지난주에 무려 15밀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저택을 댈러스에서 구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슈퍼맥스 자격 사라져. 거기에서 지금 100밀 이상 손이 났죠. 그 다음에 갑자기 집 샀는데 변기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다시 팔아야 되죠. 진짜 돈치치는 빡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보안 유지가 잘 됐고 니코 해리슨은 은밀하게 움직인 거죠. 자, 한편으로 은밀하지만 멍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레이커스와의 이 딜 자산이 앤서니 데이비스 플러스 달튼 크넥트 플러스 여러 장의 1라운드 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1라운드 픽이면 29년과 31년이니까 2장이었겠죠. 레이커스는 2장은 죽어도 쓰기 싫어했고, 자, 하지만 펠링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니코, 니코가 석자인 건 알겠지만 돈치치의 체중, 그 다음에 부상 이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니코, 잘 들어, 니코가 석자겠지만 오직 우리 팀만이, 레이커스만이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를 줄 수 있어. 괄호치고 AD. 그리고 잘 들어봐 니코, 다른 팀과는 협상하지 마. 우리밖에 없어. 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니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니코 해리슨이 알아, 정말 알아, 너무 고마워,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딜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니코 해리슨을 희화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딜 자체가 완전히 초안과 크게 벗어날 정도로 니코 해리슨이 등신은 아니었어요. 물론 라펠링카 단장에게 완전 주도권을 뺏긴 건 맞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추측이긴 한데 빅딜 초안은 결국에는 루카 돈치치, 그 다음에 AD, 그리고 달튼 크넥트 1라운드 픽 2장. 그런데 레이커스가 거절하죠. 그 다음에 니코 해리슨이 1라운드 픽 2장, 그래? 그럼 한 장만 줘. 이 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일단 루카 돈치치,
그 다음에 AD와 맥스 크리스티 1라운드 픽 한 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댈러스가 처분한 선수가 막시 클리바와 마케프 모리스였어요. 근데 막시 클리바는 지금 2년 계약에 22밀, 23밀이 남아있는데 그걸 처분하는 조건을 1라운드 픽을 덜 받아오지 않았을까. 니코 해리슨도 그러니까 바보긴 한데 그냥 상바보는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1라운드 픽을 내가 그러면 한 장을 요구 안 할 테니까 대신에 막시랑 마케프 모리스 데려가죠. 이렇게 저는 협상이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크 큐반 흔적도 지울 겸 본인의 권력에 대한 야욕도 성취시킬 겸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출발도 하면서 또 새로운 구단주에게 잘 보일 겸 왜냐 재정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니코 해리슨이 아주 정치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또 사욕까지 덧칠을 하면서 돈치치를 내보냈습니다. 자, 결국에 해리슨은 돈치치 주변을 건드리다가 본체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크 큐반 구단주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본격적인 새 시대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큐반 시대의 최대 걸림돌이 된 돈치치 트레이드로 이 사가를 마무리하게 된 거죠. 저도 사실 돈치치와 AD의 트레이드 그 외신만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무 몰랐던 내용도 많고 지난주에 1,500만 달러짜리 집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가 된 선수가 있을까요? 25살짜리 MVP 컨텐더가 지난주에 200억이 넘는 저택을 사고 그리고 트레이드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 가운데에 있는 니코 해리슨 단장이 아주 치밀하고 은밀했으며 그 다음에 또 멍청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트레이드 뒷이야기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시리즈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니코 해리슨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고 이 바닥에 영원한 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 마감일 때 저희가 7시간 논스톱 라방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NBA의 또 다른 묘미, 또 2월의 최고의 축제, 올스타전 아닙니다. 노잼이죠. 2월의 최고의 축제는 트레이드 마감일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목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